일동장유가 일부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장유가는 일본 전체를 일본에 가가지고 유람했던 내용을 굉장히 길게 다뤘기 때문에 사실 전문을 보기 힘들 것 같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가 정리된 지문이라서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행가사의 대표적인 것은 일동장유가라든가 관동별곡, 그다음에 연행가 등등이 있거든요. 자, 이런 기행가사들은 아무래도 이 여행 중에 지었기 때문에 다른 가사들보다 길이가 좀 더 길다는 특성이 있어서 만약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이 실리게 되었을 때는 전문을 다 찾아보긴 힘들고요. 지금까지 수능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라든가 또는 교과서에 실렸던 부분들 위주로 공부해 놓으시면 전체적인 특성, 이것이 일본에 여행했을 때구나, 중국 여행했을 때구나,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말, 어떤 태도, 어떤 가치관을 갖고 이 작품을 썼구나 하는 것들만 좀 생각해 놓으시면 다른 파트가 나오더라도 분석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겁니다. 자, 일동장유 보겠습니다. 영조 39년 8월 3일에 일본으로 향하는 사신단이 서울을 떠나 부산 8월 20일에 도착하였고 10월 5일 부산을 떠나 스시마섬, 시모노세키, 오사카 등을 거쳐 목적지인 도쿄로 향한다. 자, 그 도쿄로 향한까지 내용이 전부 다 실려 있다는 거죠. 27일이라고 시작하는 거 보니까 역시 기행가사다 보니 일기 형식을 띠고 있네요. 날짜 같은 걸 말해주고 있어요. 사상내가 관소에 잠깐 내려, 관소는 잠깐 내렸다고 했으니 관소가 바로 이제 그 장소 이름 같은 게 되겠죠. 사상내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들 이름일 것이고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어떤 무리들을 말합니다. 숙공을 받고, 숙공이란 것은 숙이란 말이 익었다 이 말이니까 숙공의 익은 음식들, 여행자들에게는 익은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죠. 자, 왜냐하면 날 것을 주게 되면 배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중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정착해 있는 사람들은 화장실 가는데 문제가 없지만 여행 다니는 사람들은 화장실 가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익힌 음식을 줘가지고 배탈이 나지 않도록 하죠. 숙공받고 잠깐 쉬어 저물도록 행선하여, 저물도록 계속 이동했다 그 말이에요. 배를 타고 이동해서 정포라는 포구, 우리도 남포, 포, 정포 이렇게 하면 강가의 항구 같은 걸 말하잖아요. 예, 항구겠죠. 정포로 올라오니 여염도 질비함, 여염은 일반 사람들의 집을 말합니다. 여염도 질비함이 물가에 성을 쌓고, 경계가 기이하다는 것은 경치가 신기하다 이런 말인데, 우리 해외여행 가보신 친구들은 알겠지만은 우리나라에 보던 것들을 보던 것과 동남아 지역만 가도 그래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중국이나 일본 쪽은 그래도 우리나라하고는 좀 비슷하긴 한데 좀 유럽 쪽이라든가 또는 미국 이런 데 가게 되면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도 다르고 그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경치가 우리하고는 다른 이국적 분위기를 갖고 있죠. 그런 일본에 가가지고 느꼈던 어떤 이국적 경치 같은 것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물속의 숙이라는, 자, 물속의 숙이라고 했으니까 물레방아를 말하겠죠. 물기구니까요. 놓아서 강물을 짜다가 강물을 끌어올려다가 이런 말입니다. 홈 속으로 인수한다는 것은 물을 끌어올려서 또 홈, 이렇게 그 파이프 같은 관이 있나 보죠. 거기에 물을 끌어올린다 그 말입니다. 물을 끌어들여서 성 안으로 들어가니, 그러니까 물레방아를 이용해 가지고 만약에 물이 이렇게 쭉 내려온다 쳐볼게요. 내려올 때 여기 끝에다가 물레방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살의 힘에 의해서 물레방아가 돌아가겠죠. 이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물레방아에다가 물레방아만 해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물통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물로 물레방아가 돌아가면서 이 물통을 내려올 때 물을 뜨겠죠. 뜨고 올라가서 이렇게 뒤집어지게 해놓으면 물레방아 끝쪽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홈에 들어가겠죠. 홈을 다시 또 기울기를 반대편으로 기울기를 이렇게 놓으면 성의 담벼락을 넘어서 이렇게 흘러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는 물을 물레방아를 이용해서 위쪽으로 올리는 거죠. 자연적으로 만든 어떤 물펌프 같은 거죠. 홈으로 인수하여 성 안에 들어가니 제작이 기묘하여 법받음직하다. 자, 이 당시에 일본을 우리보다 좀 더 미개한 나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약간 무시하는 성향이 들어갈 수 있어도 본받을 만하다 이런 말이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자, 이 사람은 아무래도 우리보다 미개한 일본을 갔더라도 본받을 것은 본받아야 된다라는 가치관을 좀 더 열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말 수 있습니다. 실용적 태도죠. 한마디로 말, 실용적으로 봤을 때 괜찮으니까 이건 본받음직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수기를 자세히 보니 물레를 만들어서 좌우에 박은 살이 각각 28묘, 살마다 끝에다가 널 하나씩 가로매어서 물속에 세웠으니, 그러니까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죠. 묘사해 주고 있어요. 아마도 이제 본국에 돌아가서 본받음직하니까 이걸 이용해서 뭘 만들려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이 당시에 이런 기구를 썼다라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목적이겠죠. 강물이 너를 밀면 물레가 절로 도니 살 끝에 작은 통을 노끈으로 메었으되
그 통이 물을 떠서 돌아갈 때 올라가면 통 안에 말뚝바가 공중에 낙이라는 것은 기역 고경호 나무죠. 원래 나무. 현대구 나무인데 이게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는 나모라는 말에서 오라는 모음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기역이 생깁니다. 이런 걸 기역 고경호를 하는데 기역 고경호 낙이 쓰였죠. 낙을 메어서 나무를 메어서 말뚝에 걸리면 그 물이 쏟아져서 홈으로 들어가는구나. 자동으로 홈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놨다. 작동 원리라든가 수기의 어떤 그런 모양새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물레가 빙빙 도니 빈통이 내려와서 또 떠서 순환하여 밤낮으로 불식 쉬지 않으니 인력을 아니 들어 사람의 힘을 들지 아니하였더라도 성같이 높은 위에 물이 저절로 넘어가서 온 성 안의 거민들이 살고 있는 백성들이 이 물을 받아먹어 부족들 아니하니 진실로 기특하고 묘함도 묘하시고 그 수기를 예찬하고 있는 태도가 들어가 있죠. 지명은 한해 주여 40리나 와 있구나 라고 기행가사로서 어떤 장소에 와 있다 라는 기록이 돼서 정확히 남겨놓은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동장인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